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선천과 후천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개벽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전산 총목사님께서 개벽 성자가 되자고 하셨는데, 그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선천과 후천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시간적인 개념과 과거와 오래전 과거와 지금 현재 시작하는 후천 시작과 또 그것이 일대급에 한번 바뀐다는 그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할 때 정산 종사님께서 선천과 후천을 현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현재 연령과 또 현재 사람과 또 생활과 하루, 종교, 정치, 처세, 사물, 기운, 상태, 본의, 현실 속에서 선천과 후천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 그 현실 내 생활로 선천과 후천 거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과거와 앞으로 많은 미래를 떠나서 현재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럼 선천과 후천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생활 밀착으로 딱 개인 중심으로 딱 갖고 내려와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내가 현재 후천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선천에 떨어져 있는지, 후천에 살고 있지만 생각이 선천에 떨어져 있는 건지, 후천에 살고 있지만 모든 생활을 내가 선천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구별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정산용 목사님 법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지은 업으로 되거니와 후천은 서원으로 이루어진다. 원기 59년에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선천, 후천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전산용 목사님 말씀하신 그 후천 개벽의 개벽 성자가 사는 모습을 말씀하면 후천에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이제 개벽 성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선천과 후천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보시면 선천은 지은 업으로 이루어진다. 후천은 서원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저도 이 선천 후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은 업이니까 이미 지어놓은 업으로 현실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0이라고 하면 80 내지 90은 과거 업으로 밀려서 살고 나머지만 조금 할 것 같고, 후천은 서원이니까 과거 지은 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10 내지 20은 있고 앞으로는 내가 서원으로 80 내지 90이, 업은 조금 있고 여기는 이제 업이 많고 서원은 이제 개인이 하고 싶은 생각이,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인데, 선천에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많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의 8, 90%는 과거 업 때문에 진행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하고 싶은 여러 가지 10% 많으면 20%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후천은 과거 업이 많이 밀려온 것이, 그러나 그거는 10 내지 20% 이내로 따라오고 나머지는 80% 이상은 서원, 내가 갖고 있는 서원과 하고 싶은 분심과 용기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개척해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3세 업장이 다 있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심이 되고 어느 것이 더 크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천 시대는 이제 과거에 업이 있지만 업은 그 역할을 조금 하고 현재 내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선천은 과거에 있는 업이 많이 있으면 업이 더 많고, 후천은 아무리 용기를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적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공부할 때 선천과 후천인데, 후천은 이 봄부터 가을 초까지 여름 지나고 이렇게 하는 거, 선천은 가을 후기부터 이제 겨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 같으면 낮과 밤이죠. 그러면 우리가 봄이라는 시기에는 오이나 상추를 씨를 이렇게 뿌리면 거의 8, 90%가 싹이 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나 20% 이내가 이제 갑자기 기후가 나빠진다든지, 뭐 갑자기 물이 너무 많다든지, 홍수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뭐 관리를 안 했다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거의가 싹을 틉니다. 근데 오이와 상추가 가을에 심으면, 가을 늦게, 늦가을에 심으면,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이 되면 그 10%, 20%는 10% 이하 떨어지고 8, 90%는 죽잖아요. 80 내지 90%는 싹을 못 틔워요. 상추와 오이가 똑같이 뿌렸어도.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는 것이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거지. 그럼 갖고 있는 것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오이를 먹고 싶으면 그 외의 것 갖고 있는 거 말고 현실에 필요한, 현실에 그 오이씨나 상추씨가 필요한 온도나 습도나 또 땅의 그 여러 가지 그 비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것은 업이고, 이것은 온도나 습도는 비료 이런 것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원이잖아. 원, 서원 여기. 그래서 후천에는, 아니 선천에는 이런 것들이 업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갖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이것이 훨씬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농부의 공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업이 커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이와 상추 봄에 심으면 갖고 있는 저주를 전부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거의 다 이루어져요. 자연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아까 이제 그 업이란 여러 가지 산사태나 뭐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우주가 갖고 있는 업이나 우리 자연이 갖고 있는 업은 많이 작용을 안 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선천을 지은 것은,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태어날 때 서자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여러 가지 능력이 갖춰 있어도 적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태어날 때 부족해도 공부를 노력해서 많이 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경제력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도 서울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50여 년 전에 중고등학교, 60여 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 해외 유학 간다는 건 대단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한 25, 6년 전에 미국에 살 때는, 그러니까 한 3, 40년 지난 후죠. 제가 미국의 LA에서 공부를 하고, 교화를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학생이, 그 담임 교무님이 우리 청년이 영남대학을 다니고 있다.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을. 근데 이 학생이 어학연수를 하고 싶다고 한다. 어학연수. 근데 어학연수를 위해서 한 6개월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 교당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봐달라고, 청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당에 받아줬어요. 10위는 뭐 조금 안 받을 수 없어서 조금 받고, 이 학생이 이제 정식 대학을 못 가고 어학연수 하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교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안 들죠. 아침 밥을 이제 교당에서 빵하고 먹고 나면 점심을 본인이 교당에 있는 빵과 사과를 하나 싸갖고 가요, 과일을. 그 저녁 가서 교당에서 먹고, 교당 청소도 도와주고, 또 법회도 보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자전거로 다니고. 그러니까 1년에 돈이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어학연수도 돈이 거의 안 드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안 드는 과정이. 드는 과정도 많이 드는 과정, 조금 드는 과정, 안 드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공부를
좀 했고 더 잘하고 싶으니까 아주 많은 데는 못 가고 중간 정도, 중간 이하로 갔어요. 거기 내는 돈도 적고 또 이제 교당의 하숙비도 적고 본인이 교당의 법회도 보고 또 일도 도와주고 또 그 본인이 태권도를 해요. 다른 데 가서 1시간 일을 하면 한 3불이나 4불 받는데 태권도를 가면 1시간 하면 10불 내지 15불을 받아요. 그럼 태권도 가르치고 15불 벌으면 10불 내지 15불 벌으면 한 3배 이상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고 본인이 갖고 온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어학연수 갔어요. 가가지고 영남대학 가서 3학년 때 해외 교환 학생 시험을 봐요. 영어를 주로 보죠. 미국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에 5명을 뽑는데 합격을 해요. 3학년 때. 그래가지고 휴스턴이라고 그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대학으로 3학년으로 옵니다. 그럼 교환학생은 어떻게 하냐면 영남대학에다 내는 등록금하고 그 돈 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거 3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돈을 몇만 불 내는 게 아니라 영남대가 내는 교환학생 서로 그렇게 봐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이제 텍사스에 가서도 가격을 싸게 있고 또 본인이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쪽에 또 워싱턴 주가 워싱턴 CD가 있고 워싱턴 주가 워싱턴 주에 와서 본인이 그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연구원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제가 이제 5, 60년 전에 제가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하고 그때는 돈이 있어도 잘못 갔지만 어지간한 사람 해외 유학 간다는 거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졸업한 한 30년 후에는 한국의 어떤 학생이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본인 생각을 잘 가지면 그렇게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 연구원이고 이렇게 영남대학 지금 어디 교수로 있는데 그래서 거기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같이 박사하는 여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학생하고 같이 이제 그 학생도 연구원이고 본인도 연구원이 있으면서 한국에 취업을 해서 와서 살고 있는 걸 보고 후천에 본인이 하고 싶은 원으로 갖고 나온 것은 한 10,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 40을 본인이 서울을 합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참 대단히 그 과거의 생각과 지금 돌아오는 세상에는 본인이 어떤 걸 어떻게 상황을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구나. 저는 뭐 그럴 생각도 부족했지만 아예 그런 걸 우리 열리지 않았다고 생각 닫았거든요. 닫고 우리는 이제 한국에 있는 몇 프로만 유학을 가고 몇 프로만 유학 가서 교수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후천은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 에 따라 많이 열면 다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기계학과 뭐 이런 데 다 나와서 어디 이제 4년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분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회사에 직접 그 가장 아래에서 일하는 일, 소만 같은 걸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이제 집에서 못 자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청소하고 거기서 밥 먹고 하면서 야간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거기 자니까 본인이 기계를 만지는 잘 모르니까 상사들 물어보면 조금 가르쳐주고 하는데 나중에 저녁에 자면서 그 기계를 뜯어보고 고쳐보고 또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막 고쳐보고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중에 대학 거기서 야간을 다 졸업하면서 얼마나 기계를 많이 본인이 직접 뜯고 열심히 했는지 4년제 졸업하고 와서 그냥 이론적으로 이루는 사람보다 본인이 기계를 뜯었기 때문에 뜯어서 보면 막 하기 때문에 제일로 이제 그 회사에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봐서 그 사람이 명장이 되더라고요.
학력에 관계없이 시험 봐서 그 기계를 다루고 하는데 시험 봐서 명장이 되니까 나중에는 저 선임이었던 그 옛날 4년제 대학 나온 많은 사람들보다 본인이 훨씬 한국에서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이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돌아오는 세상, 후천의 세상은 이렇게 되는 확률이 8, 90%,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그렇게 잘하고 싶어도 굉장히 국가도 다치고 세상도 다치고 모든 것이 다쳐서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살면서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과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학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 중에서 1, 2, 3, 4, 50번까지 그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쿼터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몇 프로, 동남아시아는 몇 프로, 또 유럽에는 몇 프로 이렇게 나눠져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30명을 뽑는 게 아니라 콜로라도에서 1명, 또 뭐 다른 주에서 1명, 또 캘리포니아에서 몇 명, 각 주에다가 또 쿼터제를 줘요. 그렇게 해서 오니까 이 사람이 미국 전체에서 50등 안에는 못 들어도 콜로라도 주나 아니면 뭐 캔사스 주 작은 주에서 1등을 하면 전체로 50등에 못 들어도 학교를 들어가더라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보니까 콜로라도 주에서 1등 해가지고 가서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했어요. 논문을 영어로 쓰고 히스패닉어로 써서 발표를 하는데 영어로 쓴 논문에 1등으로 당첨돼가지고 이제 졸업식 때 스피치 강연을 하는 그런 학생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다른 그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이 또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과거 시대에 있었던 그 기존적인 방법으로 하버드 대학도 뽑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열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칭해서 그냥 그것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죠.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에서 1등에서 50등까지 뽑으면 뭐 가장 부자주, 뉴욕주, 캘리포니아 이런 주에서만 오는데 다른 주에도 텍사스주나 콜로라도 적은 주에도 사람을 주니까 거기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열은 거예요. 50명 속에 몇 명은 1, 2, 3, 4 뽑고 나머지는 주를 나눠서 뽑고 그러니까 다 주도 갈 수 있다는 길을 많이 열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후천은 성운이니까 어디에서든지 내가 성운을 세우면 그 빛을 따라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하버드 대학 들어가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시아에 몇 명이 나온 쿼터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명도 들어가고 3명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전 세계로 열은 거잖아요. 전 세계로.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50등 안에 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까 쿼터제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뽑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앞으로는 다 열려 있어서 가는 길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렇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만 크면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 많으면 많이 찾으면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학문 세계도 있지만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뭐 이런 거 치는 걸 보면 그것도 다 열려 있어요. 뭐 우리 한국 종합예술고등학교 이런 데는 학력에 관계없이 뽑잖아요. 줄리어드 음대도 학력에 관계없이 뽑아요. 그 기능으로만. 그 악기를 다루는 능력만으로 뽑아요. 그거 열린 거잖아요. 기본적인 고등학교 졸업이랄지 뭐 이런 조건이 다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잘하면 돼.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탤런트들이 학력이 없어도 교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열려 있어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하면 간절하다. 그러면 어느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들이 그 노래 여러 가지 오디션 제도가
커져가지고 대회가 많이 있는데 6살, 10살, 15살에도 15살 먹은 아이들도 어디 기본적으로 많이 교육을 안 받았어도 본인이 역량과 능력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그냥 1등 하고 2등 하고 3등 하고 고등학생 이번에는 1등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서 이게 서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저는 그런 데서 찾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노래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6살짜리도 되고 7살짜리도 되고 3살짜리도 노래 부르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은 그러니까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 하루 같은 밤과 낮인데 낮이라는 시간은 이제 뒤에도 법문이 나올 건데 내가 눈만 뜨면 세상이 다 보여요. 내가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하나도 안 보이고. 근데 밤에는 눈도 뜨고 불빛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불빛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불빛이 제가 이제 형광등을 옆에 있는 불을 제가 잠자리 옆에 있는 그 전등이 있는데 낮에 켜면 약해요. 그래서 전등이 참 약하다. 그 똑같은 불을 밤에 켜니까 그게 밝아요. 그리고 촉수가 다른 게 아니라 어두운 때는 10촉이 많이 밝아. 한낮에는 10촉이 아무것도 비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밝기의 크기도 다르지만 나에게 갖고 있는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낮에는 눈만 뜨면 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씀 서원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눈 뜬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갖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보아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근데 밤에는 눈도 떠야지만 작은 불빛이 큰 불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형설지공 그래가지고 밤에 다니는 그 이름 뭐지? 반딧불. 좀 그것이 좀 편집하세요. 형설지공 그러면 밤에 그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전등불을 있을 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딧불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 방에 이제 전등불을 밤에는 켜니까 반딧불이 아무리 와도 하나가 차례 돌아다니는 캄캄할 때는 보여도 안 보이는데, 근데 전등이 없을 때 아무도 전등이 지구에 전등이 없으면 반딧불이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이것이 형광등이 등이 되는 형광. 반딧불이 불빛이 돼서 그걸 공부를 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는 아까 밤에 10초까지 캄캄할 때는 밝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밝은 시대에는 이렇게 눈만 뜨면 다 내가 생각만 열리고 하고 싶다는 마음만, 서원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면 어떻게라도 해요.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부모의 그 도움으로 경제력으로 보결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보결생으로 합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학을 못 온다든지 학생이 그러면 돈을 좀 많이 주고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경제력이 없으면 못 다녀. 등록금이 없고 수업료가 없으면. 근데 좀 부족한데, 성적은 부족한데 부모님이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그 재력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건 과거의 업이죠. 부모에 대한 업, 경제력에 대한 업. 그 업으로 내가 공부를 해요. 성적이 부족해도 다른 업이 크면. 근데 돌아온 세상은 지금 현재는 보결 세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역량이 아니면 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많이 있어도 못 가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업을 이길 수 있는 게 서원이고 업을 이길 수 있는 게 수천계백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원만 가지고 뜻만 가지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저도 이제 출가할 때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는 팔자를 고치는 곳이다.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사주팔자 보고
경제력이 많다, 재력이 많다, 뭐이 없다. 그럼 그걸로 많이 다니는데 지금은 그걸 내가 고쳐서 산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인과가 지은 대로 봤는데 내가 고쳐서 산다. 그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사실 고쳐서 살 수 있고 내가 바꿔서 살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 서운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다. 내가 현재의 내가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 무엇을? 지난 생의 업을. 지난 생에 갖고 있는 업을 내가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좋은 말이기도 하고 대단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이기도 하고 우리를 나를 바꿀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고 살면 이제 이것이 개벽성자죠. 개벽성자는 내가 나를 개벽시키는 거야. 내가 나를 개벽시키고 내가 나를 세상을 개벽시키고 내가 나를 사회생활성을 바꾸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것이 개벽성자. 근데 후천시대는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화방창이라고 우주 전체 꽃이 확 필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름, 봄,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가지고 뿌리면 다 190%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씨앗을 뿌리면 아까 얘기대로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는 다 죽는데 돌아온 세상 다 산다. 그것이 이제 이것이 후천개벽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산용 목사님께서 말씀한 개벽성자가 이제 4대부터 시작해서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 4대부터 시작해서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후천개벽 시대가 되니까 각자가 부족한 것이 바꾸려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이론상 일상소유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교강 일상소유법으로. 내가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고칠 거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소유법을 얘기를 하면 벌써 세우자, 돌리자,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돌리자, 그 다음에 공익심 없는 사람, 공익심 있는 사람 돌리자, 세우자, 자성을 정을 세우자,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 그렇게 바꾸는 9가지 방법으로 바꾸고 돌리면 세우면 마음을 세우면 다 이루어진다. 누가? 개벽성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줘도 자녀가 다 없애면 없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주영 씨도 자수성가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많이 주어도 다 한꺼번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제력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지금은 그 아까 말씀대로 석사, 박사 다 해서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해도 못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로 잘하면 교수가 되잖아요. 학력 관계없이. 그래서 탤런트도 되고 가수도 실용음악과 가수가 교수가 되고 탤런트를 잘하면 가서 연극영화과 가서 교수하고 그것이 학력에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이 다 열렸고 열린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을 잘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게 대산용사의 말씀 후천은 서운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가 개벽성자가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서운만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돌려서 공부하면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김기천이 여쭙기를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개벽의 순서를 날이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은 선생의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요 증산의 선생의 행적은 그 다음 소식을 알린 것이요 대종사께서는 날이 차차 밝음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 하면 어떠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나니라. 김기천 우리 잘 알으시죠? 구인 선진 중에 삼산.
1890년에 태어나 1935년에 열반을 대종사님 당대에 열반하셨어요. 1890년이니까 대종사님보다 한 살 위시죠. 대종사님 1891년생이니까. 근데 그 삼산종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대종사님 당대에 견성인가를 받으셨다고 그러시죠. 견성인가. 대종사님께 직접 삼산이 오늘 내가 보니까 견성을 한 것 같다. 황골탈퇴한 것 같다. 그런 법문이 대종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삼산 김귀천 종사 그러니까 견성을 하실 정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후천 개벽의 순서. 날이 새는 것에 새로운 날 하루가 새는 것에 비유한다면 수운, 최수운, 최재우선 1824년에 오셔서 1865년에 가셨어요. 수운 선생이 와서 천도교 세우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일하시고 가신 것은 행적은 세상이 깊이 잠든 가운데 첫 새벽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이다. 첫 새벽을 먼저 알리신 것이다. 우리가 선천의 시작을 중국의 그 사망오제를 말씀하시는데 사망이 이제 복희시 신롱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천 개벽의 순서도 삼원오성 그러면 저는 생각에 이제 수은 선생, 정산 선생님 들어가시지 않나. 여기 지금 이렇게 확실히 김기천 선생님이 여쭤봤어요 직접. 후천 개벽에 선천시대 개벽 선천시대가 열릴 때도 사망오제가 다녀갔는데 후천 개벽이 시작된 것을 맨 처음에 알린 게 누구냐? 최재우 선생님 같다. 수은. 최재우 선생님 같다. 세상에 깊이 잠들었는데 첫 새벽의 소식을 알린 것 같다. 우리가 하루가 날이 새기 전에 맨 처음에 우는 것이 닭이 울어요. 닭이 몇 시쯤 오냐면 새벽 2, 3시에 온다고 그래요. 새벽 2, 3시. 그럼 날에 새려면 좀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근데 하루가 시작하면 몇 시에 시작하나요? 하루는 12시를 딱 넘기면 새벽 12시 넘으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되면 뭔 일을 할 것 같은데 깊이 잠이 들어있어 아직. 그러니까 밤이라는 시간은요, 선천의 말 밤이라는 시간은 전날에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아침에 한 4시, 5시까지. 이것이 이제 밤이라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럼 전날 어두운 거하고 새벽에 아침에 어두움하고 이렇게 섞였어요. 새로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다 커서 바로 성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시면 어제 저녁 밤 시간하고 아침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1살이잖아요. 태어나면서 1살인데 그때부터 사람 노릇을 못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저는 그것이 많이 의심스러워서 사실 어렸을 때 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바로 일을 할 것 같은데 왜 20년이나 키워야 돼? 20년. 그래야 성인식을 지금 하잖아요. 20년을 커야 사람이 성인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전에 옛날 신도안의 삼동원에서 학생 시절에 방학 때는 많이 살았는데 한 번은 갈 때 이제 소리가 막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염소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때 염소를 몇 마리 길렀었어요. 그래서 우유를 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새끼를 낳았다고 가서 이렇게 막 저도 따라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염소 새끼가 떨어졌는데 이제 엄마가 혀를 이렇게 몸을 다 핥아주고 나니까 탈탈탈 털고 이 새끼가 뻘딱 일어서 서 있어요. 이렇게 네 발을 딛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보기를 참 이상하네.
저렇게 짐승인 동물인데 태어나서 바로 네 발을 딱 서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크진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커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먹는 먹이를 먹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얼마를 길러야 서요? 1년을 길러야 서요. 1년을. 1년을 걸어요. 1년을 저기 키우면 가가 서는데 빤듯 서는 게 그것도 비축비축 서서 걸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뻐서 박수치고. 잘 걸으면 본인 돌떡을 옆집에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돌떡 돌린다. 잘 걸어야. 비쩍비쩍이라도 좀 걸어야 옆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서서 집에서 두 발짝, 세 발짝 좀 늦으면 돌에 이렇게 몇 발짝밖에 못 뛰어요. 걷기는 못하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저 염소는 저렇게 쓰고, 개는 그래도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야 또 눈을 뜨더라고요. 그전에는 눈 감고 있어, 개는 또. 새끼 낳은 걸 제가 훈련을 살 때 새끼를 5마리를 낳아서 조그마한 개가 새끼를 5마리를 낳는. 다 눈을 감고 있어. 왜 눈을 감고 이제 한참 있으면 뜨는데 얼마 일주일 내지 열흘 지나니까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때부터는 막 돌아다녀 가도. 그래서 왜 근데 사람은 1년 지나야 그렇게 어렵게 쓰고 사람 노릇을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한 20살 먹어야 이제 성인식을 우리가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주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 내지 2달 상추 이런 거는 2달 좀 커야 이제 뭐 한 달쯤 크나 2달 키우고. 모 같으면 이제 봄에 파종을 해가지고 밭에다 논에다가 심어서 5월달 6월 심으면 9월 5, 6개월을 길러야 이제 벼가 돼서 가을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를 딱 뿌리면 이 어려운 시기 거치다가 자기가 벼 같은 노릇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싹이 트고 그 벼 열매를 맺어서 이제 사람이 탈곡을 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렇게 길게 있지 그냥 바로 새날이 밝아서 그냥 해 뜨는 시간이 해 떠서 일하는 시간이 새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하루도 그렇고 그러면 한 세대, 한 일대급이라는 시간 우리가 엄청나게 긴 기간이잖아요. 그 일대급이 변하는데 그냥 딱 1924년 1월 1일이 그냥 바로 새해가 돼가지고 후천 개벽시대가 돼서 그냥 모든 것이 전부 후천 개벽시대가 딱딱 열리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되는 게 아까 봄이라는 것도 3월부터 봄이면 좀 지나서 4월, 5월 해서 6월, 7월 가듯이 또 하루도 새벽에 12시 넘으면 되는데 4시, 여름에는 4시, 5시, 겨울엔 5, 6시 돼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 판이 바뀌는 후천 개벽 시대도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시면 이건 이제 대종경이니까 대종사님 말씀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근데 대종사님도 그렇게 알으셨지만 삼산 기천 종사님이 공부를 좀 하시다 보니까 대종사님 법문도 받들고 공부를 하고 견성도 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법이 대종사님 법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 법이 시작하기 전에 최순생이라는 분이 먼저 앞으로는 새로운 법이 이렇게 온다. 그리고 이제 증선생님 그 다음에 1871년에 나오셔가지고 대종사님보다 20년 전에 나오셔서 그 다음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 다음 소식을 알린 거예요. 새로운 세상 온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곧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께서 차차 밝으면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고 하면 일을 시작하신 것이 대종사님이다. 그럴듯하니라 그러시. 그럴듯하니라.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선천과 후천이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법문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후천의 교역이 시작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시골을 이렇게 6월, 7월에 시골을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들판 아니고 약간 구름같이 언덕이 약간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풀 같은 것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잡초가 아니고 똑같은 것이 있는 것이 재배한 것 같이 나 있어.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풀을 저렇게 꼭 사람이 뿌린 것 같이 많이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났냐 그랬더니 이것이 산두라고 하더라고요. 산두가 뭐냐 그랬더니 그 땅에다 뿌리는 벼래요. 벼. 우리가 먹는 나락은 논에다 물 속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땅에다가 약간 언덕진 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산두인데 이거는 땅에서 나는 벼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풀하고 그거는 구별을 못해요. 그렇게 많이 한쪽에다 재배를 해놨으니까 저게 다르게 보이지.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 저는 구별을 못해요. 제가 이제 수계농원에서 옛날에 그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밭을 매는데 들깨, 참깨를 밭을 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매는데 아무리 알려줘도 떡잎 2개 나와갖고는 구별이 안 돼. 풀하고 참깨하고 구별 못해요. 풀하고 들깨하고 구별 못하겠어요. 그 잎이 커서 있으면 제가 참깨, 들깨 잎을 구별해요. 뭐 열매가 열렸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열매가 안 열려도 상당히 잘하면은 구별해요. 풀하고 참깨하고 들깨 구별. 근데 막 떡잎이 나고 2잎, 3잎 나왔을 때는 하나도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무씨, 배추씨 이런 게 있으면 밭에다 심어놓고 크면은 보이는데 아까 떡잎도 모르지만 씨앗만 갖다 놓으면 구별을 못했어요. 상추씨, 배추씨, 무씨를 여러 가지 형태는 다 다른데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종자를 보고 알아요. 아, 이 종자가 배추씨인지 상추씨인지 아까 산두씨인지 그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이것이 쭉정인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잘 날 것인지 못 날 것인지 다 알아. 그전에 감자를 어디 가서 보니까 싹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은 감자를 그렇게 해서 심는 거래요. 근데 싹이 부실부실하면 안 좋다, 이건 안 심고 싹이 괜찮은 걸 찾아서 그 밭에다 심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보고 싹이 나면은 이것이 버릴 것인지 싹을 심을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싹이 어떤 싹이라야 앞으로 감자가 좋을 것인가 구별하는 것이 이제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고 그럴수록 열매가 맺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정법회상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후천개벽 시대가 대종사님 법을 우리가 만나서 알기도 어려운데 그 이전에 하신 최수훈 선생님, 강주사 선생님이 우리 회상이 나기 전에 이렇게 다녀가셨을 것 같다. 그런 어른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말할 것도 없지만 삼산 김기천 종사님에도 그때 그 옛날에 1935년 열반하셨으니까 1920, 30년대 그걸 알으신 거 아니겠어요? 대종경 28년, 아니, 대종경 그 뒤에는 대종사님 당대에 말씀하시는 서로 주고받은 말씀이시니까 대종의 생전이시니까 생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전에 그것을 보고 알고 그 말씀을 문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삼산 종사님이신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그 논에 가서나 밭에 가서 그 풀이나 이런 걸 나는 걸 보고 어릴 때는 모르고 잘하면 알듯이 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어릴 때 이것이 종자가 좋은 건지 낮은 건지 풀인지 채소인지 야채인지 그걸 구별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캄캄해서 모르는데 수훈 선생님, 강정사 선생님하고 대종사님하고 우리 원불교하고 관계성을 이렇게 알으신 것 같아요. 알으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럴듯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그 선우천이 전체적인 것을 대단하게 많이 알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해서 공부하면서 대종사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지만 강정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또 최수훈 선생님은 천도교를 만들으셨다고 했지 누가 원불교하고 연결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법문을 받들고 또
그 전에 경주에 가면 용담인지 어디 가면 그 최재우 선생님 그 묘가 있으신가 봐요. 대종사님께서 제자 몇 분을 가가지고 최재우 선생님한테 묘에 절을 하셨대요. 절을 하시면서 쥐가 지 묘에 이 절을 하는 줄을 누가 알 것이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제가 직접 어른들한테 받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저도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아니 대주세 성자가 이 후천교회 큰 주세 성자가 과거에 천도교 같은 종교가 말하면 천도교는 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천도교는 흥왕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종단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 말씀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회상을 열기 위해서 타생의 역을 얼마나 많이 드나든 줄 아냐. 그렇게 많이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많이 인연을 맺어서 내가 다시 왔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한참 많이 골똘히 생각하니까 이렇게도 열어보시고 저렇게도 열어보시고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여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천도교는 이게 기본 사상 인내천이에요. 이것이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후천기백 시대가 세기라고 할 때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하늘이 사람한테 내려왔다. 또 그때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 될 수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천상천의 위화독존 그러셨는데 천상천의 내가 최고다. 나. 참나를 개헌한 나는 최고다. 그런 말씀 연결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육아 사상이 전부 경천 사상이잖아요.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을 모시고 뭐 자연을 모시고 물을 모시고 뭐 나무를 돌을 막 모시고 그렇게 해서 경천 사상이고 사람은 그런 사상 그런 것의 뜻을 받들어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상을 육아가 많은 사상을 최수 선생은 맨 처음에 사람이 하늘에 딱 하신 거예요. 하늘님이다 사람이. 그것하고 인연이 많이 닿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최수 선생님 그러시고 그렇게 내가 많이 다녀갔다는 말씀하고 또 이 삼산종사 말씀하시면 같은 것 같고 또 증산종사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법은 이 다음에 어떤 성자가 와서 그 성자의 말씀이 교단에 많이 세상에 좋아질 때 내 법은 그 교당에 드러날수록 내 법은 드러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 법, 내 증산교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 법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닿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천과 후천에 바뀌는 상황을 이렇게 환히 드러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